소개가 너무 거창해가지고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겁이 좀 납니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서울, 특히 이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문화를 얘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게 그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 그 이후에 서울로 편입된 지역들의 경우는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가 형성이 됐다기보다도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구가 지정을 하고 또 그게 분구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한 지역의 어떤 그 문화적 정체성 또는 역사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매우 파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자치구 단위의 문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 제가 삼선 10년 이상을 구청장을 하면서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됐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문화에서 저는 그 단초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 중심의 발전 전략 또는 문화 중심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의 그 고취,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쭉 해와서 또 제가 기회가 한 10여 년 구청장을 하다 보니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경은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도봉구는 대개 다 찾아오시는 분이 도봉산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외에 특별히 그 거주나 아니죠 일자리나 이런 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도봉산이 도봉구 전체 면적의 거의 50%를 차지할 만큼 국립공원이거든요. 자연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 4개가 있고요. 서울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저출산 영향으로 해서 그 아동들의 숫자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전체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자부심 같은 게 없었고, 또 변화 가능성에 대한 확신, 희망,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살다 간 분들에 대한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김수영 문학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고요. 도봉구하고의 인연은 지금도 도봉산 중턱에 보면 김수영 시인의 시비, 묘비이자 시비가 지금 있고요. 부모님 그 원래 어머님이 도봉동에서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시작 활동도 김수영 시인 하셨고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가 김수영 문학관을 건립을 하게 됐는데, 서울시 최초의 문학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도봉구에 무슨 문학관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문학관이 만들어지고 문학관 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품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경계인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그
의용군으로 북한 인민군에 끌려가서 하다가 또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기도 하죠. 나와서는 또 남쪽 경찰에 의해서 부역을 했다는 의미로 또 구속이 되는 그런 경계인의 삶을 살았는데 자유시인 내지는 4.19 시인이라고 얘기도 일컬어질 만큼 역사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경향신문과 함께 그런 김수영 시인의 시정신을 청소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함석헌 기념관인데, 함석헌 선생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남하하셔가지고는 민주화운동, 평화운동을 해왔던 분이죠. 쌍문동에서 거주하시다가 작고를 하셨는데 생가는 아닙니다만 그 자택을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기념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지역 주민들 또 외부에서 찾아오셔서 CR 사상, 함석헌 선생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익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간송 전영필 선생의 고택인데요. 사실 간송 선생의 고택이 도봉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그냥 그 뭐랄까요, 허름한 천막으로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을 덮어놓은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등산을 하다가 기품 있는 한옥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사연을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간송 전영필 선생의 고택이었습니다. 뒤에는 산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했고 곧바로 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수 비용을 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 사실상 복원하다시피 한 그런 고택인데요. 민족 문화의 수호자로서 간송 선생의 그런 역사적 의미를 또 되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둘리 뮤지엄인데요. 둘리는 다 아시다시피 김수정 작가가 만든 만화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쌍문동을 만화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둘리 역시도 매우 훌륭한 문화자산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둘리 뮤지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매우 훌륭한 문화자산으로서 우리 도봉구로서는 지금 그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 거리를 둘리 테마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요. 쌍문역을 둘리 테마역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또 문화적인 그런 면들을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그동안 작용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공간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공간에 문화를 입히는 일들을 몇 가지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방학천의 그 유흥거리가 있었는데요. 흔히 맥주 양주 집이라고 하죠. 31개의 이 맥주 양주집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2년에 걸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단속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전업과 또 직업알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년에 걸쳐서 전부 다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그 임대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청년 문화인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요.
유해 업소가 질비했던 이 공간들이 문화의 거리로 변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면 건물주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나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건물에 자기 친척을 그동안 한 번도 초청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세를 받고 자기가 생활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환영받지 못하는 업소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친척을 집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매우 그 흡족해하는 그런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도 그만큼 좋은 변화를 환영하고 있고, 방학천 바로 옆에 있는 그 방학천에서는 매년 등축제가 열려서 음악회와 등축제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 그런 훌륭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랜 동안에 주민들과 함께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갔다는 것, 이것도 과정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공간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맨 끝에 위치한 의정부하고의 경계에 이 대전차 방호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전차 방호 시설은 1969년에 만들어졌는데 오래 전에 그 3층 규모의 이 아파트, 군인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 1층은 대전차 방호 시설로, 군사 시설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2009년인가 아파트는 철거가 되고 하부 대전차 방호 시설은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비가 새고 건물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불가능해서 3년에 걸쳐서 군부대와 협의 끝에 유사시에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문화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의 평화문화진지로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시민사회와 끊임없는 토론, 그리고 전문 공간 변화, 공간 혁신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수없는 현장 방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평화문화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이 매체에도 소개가 됐고 이 대한민국 건축 문화 대상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축 자체가 훌륭해서라기보다도 완전한 그 흉물이 이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아마 수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골목의 변화들도 저희들이 꾀하고 있는데요. 쌍문역 주변에 쌍리단길이라고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작은 가게들을 임대해서 새로운 분위기의 골목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작년부터 어떻게 당신들의 변화를 우리가 도와드릴까라는 걸 가지고 많은 토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젊은 그 청년들과 이 골목 축제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 주변의 일반 상인들, 주민들도 매우 그 흡족해하는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치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경리단길이라는 게 있었고 가로수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골목들이 있었습니다. 길들이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밀려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나 이런 것도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의 변화를 통한 지역의 변화, 또 그 변화된 공간의 문화를 담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그게 상당히 처음에는 예상 못했던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공간들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인데요. 우리 도봉구로서는 이게 매우 큰 사업이고 도봉구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큰 대규모 가용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용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 스스로가 어떤 것을 도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됐고 그게 첫 번째가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 그런 제안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이 인프라 하나뿐만 아니라 창동의 건너편인 노원구의 상계동까지를 묶어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역의 변화를 꾀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보다 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그 행정협의회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동북권 그 사업단이라고 하는 국단위의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물론 노원구와 도봉구뿐만 아니라 성북구, 강북구를 포함한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도봉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 핵심적 그 지점입니다. 요즘 뭐 BTS라고 하는 그룹이 세계적인 그 뭡니까 인기를 끌고 있죠.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K-팝이 세계적으로 그 붐을 일으켜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큰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 큰 규모의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은 뭐 그 국내 일본 내 여러 개의 이 아레나 공연장이 있고 최대는 37,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2만석 규모는 여러 개가 있었고요. 중국이나 필리핀까지도 다 이런 대규모 공연장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모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잠실 체조 경기장이나 실내 공연 그런 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공연장을
제안을 하게 됐고 현재 이르게 됐는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규모는 2만석 규모가 됩니다. 그 투자 규모는 3,9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단지 이 인프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공연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의 긍정적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고 연간 90회 이상 예측컨대 한 95회 정도의 초기 국면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연간 그로 인해서 25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의 공연만 해도 대개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관람객으로 이렇게 채워졌는데요. 여기는 훨씬 더 전문적인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해외 관람객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이미지가 그거 자체로 해서 변화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규모 공연장뿐만 아니라 중규모의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이 약 3,000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그러니까 2,000석 규모도 결코 적은 공연장은 아닌 것이죠. 이런 공연장 중심의 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뮤직시티로서 공연문화 중심지로서의 도봉구의 위상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냥 여기 와서 공연을 보고 바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뮤직시티,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런 그 완전한 의미의 그 뮤직시티를 지향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드큐브 창동이라고 하는 문화산업단지가 현재 그 건축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300개 정도의 문화기업 그리고 2,500명 정도의 문화 인력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정하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요. 이 공간 내에는 한 약 100여 개 정도의 공공 음악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음악 창작 공간입니다. 젊은 그 유능한 창작자들이 그 자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창작 공간을 집적시켰을 때는 상당한 정도의 그 훌륭한 창작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9층 규모의 레지던스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거주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작년부터 저희가 그 전국의 젊은 창작자들의 어떤 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We Make Musi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2,000명 정도의 젊은 창작자들 팀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창동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매년 그런 창작자들의 어떤 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열고 있는데 약 20여 명 정도, 20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전문 음악 그룹,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사와 연계하고 또 이것이 창작 음악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창동역 주변에 있는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비트박스 배틀, 그러니까 이 비트박서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창작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트박스의 그 창작 활동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내년부터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 대회 내지는 아시아 대회를 창동에서 개최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복고 열풍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음악 내에서도 CD 중심에서 이제 지금 레코드에 관한 복고 열풍이 일고 있는데, 서울 레코드 페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습니다만 창동에서도 레코드 페어를 내년에 준비를 해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동을 통해서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주변에 서울 아레나 주변에 로봇과학관이랄지 또는 서울 미술관이랄지 이런 문화시설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일대가 문화적인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 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약 2024년 내지 5년쯤 되면 그런 변화들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를 통한 도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문화라는 게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0여 년 동안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짧지만 개략적으로 도봉구의 문화를 통한 변화를 시도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